네, 내일 이시바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죠? 그렇습니다. 셔틀 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0일부터 1박 2일 방한을 하게 됩니다. 첫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 첫 회담 후 38일 만에 셔틀 외교가 완전 복원이 되는 것인데 예.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일본 총리가 서울 외의 도시를 방한한 것은 무려 21년 만입니다. 오면 그냥 서울이었거든요. 네. 돌아가기 바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그것도 1박 2일입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주에서 또 회담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바깥에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양국 협력의 발판이 공고화되어 있다. 상당히 앞으로 한일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도 확연히 안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빛이 나는 부분이 되겠죠. 출범 12일 만에 G7 다자 외교에서 데뷔를 했었죠.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일 관계 복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이 바로 복원의 의미가 셔틀 외교를 재개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 방문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협력터를 만들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가거사와 영토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예. 가거사와 또 독도 이야기겠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두 국가의 또 동반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올해가 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런 만큼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을 모색을 하는 것이 될 테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마당을 같이 서는 이웃이라고 분명히 또 강조를 했거든요. 한일 관계 또 새 일본 내각에도 투트랙으로 과거 영토 이 부분은 또 분리해서 대응하고 또 미래 협력적 관계는 또 도모하는 이런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이번이 첫 방한인데 동시에 퇴임 전 마지막 방한이에요. 일본에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자민당에서 계속해서 총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시바 총리와의 돈독한 관계 이것도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내달 퇴임을 합니다. 작년 10월 취임 후에 이제 첫 방한을 하는 것인데 내달 4일에 일본의 이제 새 총재가 선출 예정입니다. 누가 될지 아직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 외무성은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실천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총리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다져놓은 이 기반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교도통신에서는 새 정권 출범 후에도 셔틀 외교, 한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NHK 일본의 방송이죠. 인구 감소, 또 저출산, 수도권 집중 등 공통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 의견 교환이 있었고 상당히 미래 협력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퇴임 전에 전후 80년에 대한 견해를 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쟁 역사 인식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한하고 난 이후에 의견 표명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